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.95% 상승 마감, 그리고 코스닥은 2.7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, 코스피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.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전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관들도 이래 좀 매수를 많이 했죠. 자, 최근 우리 시장 쪽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지수를 놓고 좀 말씀드리도록 합시다. 잘 나가다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락하는 그 과정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그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, 아직도 이건 진행 중입니다. 또 그리고 그 과정에 유가도 좀 높아졌고, 또 미국의 경제가 워낙 좋고 또 세계 정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긴축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일에 우려 심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 수급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기관에 나빴던 그 재료들이 바뀐 게 없잖아요. 단지 하나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외환시장을 이제 금융당국이 좀 개입을 해가 진정시켰다. 그런 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. 그럼 그간에 이 수급, 코스피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물량 움직이는 거 잘 보십시오.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,77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순매수한 거 그동안 또 순매도한 거 대충 정리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나죠.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?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안한 뉴스를 이용해서 또 그동안 전기전자나 시가총액이 간 운수장비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많이 매수를 했죠. 그래서 지금 지수를 가지고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다시 이렇게 물량을 모은 거예요. 이게 장난질 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 시장은 많이 올라서 고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 논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,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이제 AI라는 것이 나와서 새로운 기술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보편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활짝 꽃을 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거품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, 또 올해는 이미 수출 관련 업종들을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내년을 좀 보고서 그 외 나머지 업종들 외국인들이 내수 관련해 가지고 매수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시장에서 그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재료를 이용하고 또 그리고 물량을 갖다 털어지게 되면은 이런 장난질 많이 칩니다.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게 그 물량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털어지면 털어질수록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높아질 거고,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까지 허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번 지수 하락의 폭은 지금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, 그러니까 크게 지금 변동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걸 갖다가 돈 흐름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. 그 외국인들이 저렇게 장난질을 치면 오늘 여러분들께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한 며칠 동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렸고, 오늘은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사야 된다, 장중에 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.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. 앞으로도 이런 장난질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. 자,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9개 종목이 있습니다. 원래는 좀 더 많을 건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공통으로 매집한 업종만 하더라도 이쪽, 그죠? 이쪽인데
그래도 뭐 괜찮습니다. 이쪽까지 나왔었으면 훨씬 더 많았겠죠.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파워엑스레이나 이런 거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 빼고 나머지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거 좀 더 찾아봐도 괜찮습니다. 자, 그 종목들 좀 몇 종목 들여다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이 나와서 그때 뭐 빨간색이 나왔을 때 오르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빨간색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이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우리가 사는 게 좋습니다. 조금 예외적인 상황은 있죠.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좀 많고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서 빨간색이 될 때 요럴 때는 뭐 한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이때 요 기준을 놓고 볼 때 지금 빨간색과 어떤 파란색이 숫자가 맞아 들어가죠. 그러니까 뭐 게임이 끝난 겁니다. 이거는 지금 새로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 마침 추세도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. 항상 그 매수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단 말은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다, 돈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담보로 잡고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. 기억하시죠? 그 외에 예외적으로 요 빨간색 요 지점은 좀 다르게 예외로 볼 수도 있다. 그럼 이런 원칙을 정했다 그러면 그냥 뭐 계속 이 시스템화해서 단순화시켜 계속 이걸 갖다가 뭐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. 그 대형 강업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은 뭐 들고 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죠. 근데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입니다.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갔어야 되느냐? 이때라고 볼 수 있죠. 이때 요 파란색이 브레이크 걸린 지점이잖아요. 그럼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브레이크 걸려서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하는 요날 그러면 요때 들어온 세력들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. 돈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이 보이겠죠. 그 빨간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해서 항상 매수되는 지점을 살펴봤는데 요 날이 되겠죠. 그럼 요때가 우리가 총을 쏠 지점이고 그럼 그 이후는 뭐냐? 벌써 떠난 지점이다 이 말입니다. 그렇죠. 계속 올랐죠. 주가가 계속 그 위에 오르죠. 그런데 지금 가면 오늘 사야 되느냐? 이거는 벌써 떠나다 한번 지난 거예요. 그럼 이거는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들고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고민할 때지 신규 매수에 대해서 지금 이 종목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. 앞서 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? 요거는 좀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현금 흐름도 살펴보고 지켜보다가 상승 추세 평범이 되면 얼마든지 그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런데 앞서 본 대형 강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. 그럼 동원 시스템즈는 어떻게 되느냐? 요거는 오늘 뭐 버스가 떠났지만 괜찮습니다. 보세요. 자, 여기 이제 예전에 요때가 이후로 이거는 이제 지하실 파고 들어갔다. 항상 원래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승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상승을 갖다가 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해봤어요. 그죠? 이것도 저 빨간색을 매수 지점으로 한번 추가 매수 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. 근데 또 이것도 추가 매수 지점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추가 매수 지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. 네, 그러다가 자 이제 파란색 같습니다. 이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됐거나 브레이크 걸렸거나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죠. 그럼 이때가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어요. 이때가 이제 총알을 쏴야 되는 겁니다. 원래는 이때 총을 쏘았는데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도 지금 매수했고 다섯 번째 매수. 그러니까 종목마다 들어가는 횟수가 다 같지는 않죠.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은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단번에 오르는 것보다 지하실 파고 좀 들어가서 하락이 좀 깊다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. 왜냐면 투입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. 그럼 지금 이때 분명히 손해보고서 다시 물타기 하는 지점이잖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 가져오면 이제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개수로 볼 때 3개, 6개, 지금 2개 더 남았죠. 그럼 요걸 갖다 추가 매수로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.
자, 다른 종목 들여다봅시다. 애경 케미칼도 아직은 아니지요. 앞서 생각한 것도 계속 들여다보십시오.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지점을 브레이크 걸렸다 생각하고 한번 이때나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때 매수했을 수도 있겠지요. 그럼 매수했다 그러면 뭐 짧은 기간 뭐 먹고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. 겁이 나가지고.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빨간색이 딱 왔습니다. 사실 요거는 뭐 이래 보면은 개수로 보면은 추가 매수라 생각해도 되는데 뭐 좀 더 안전하게 가려 그러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딱 바뀔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도 뭐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. 이거는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, 키움증권 뭐 이것도 이거는 뭐 추가 매수 브레이크 이후에 추가 매수 기회가 안 주고 이때 갔다 왔어요. 그래서 뭐 이때는 충분히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근데 주가 어떤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금 싼 가격이 아니다 아닙니까? 모든 종목을 다 저지점이었다고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. 불이 뿌는 거죠. 다 살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키움증권 사장이 좀 사달라고 앞에서 싹싹 빌어도 사줄까 말까인데 키움증권에서 내보고 주식 좀 사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억지로 뛰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. 자, 한글과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다이아몬드 뜨고 난리 났었습니다. 요 이전까지는 상승 구간이라 보면 이 이후에는 이제 하락 구간입니다.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어요. 이거는 그냥 한참 나눠야 되는 겁니다. 언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. 자,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잠시 반등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반등하는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판 물량을 요때 다 샀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수급적으로 볼 때 그럼 이 하락은 무엇이냐? 세력들이 장난질 친 거다.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난쳤다라고 보시면 돼요. 덕분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것을 요만큼 장난질 쳤기 때문에 지금 물량 넣는 거 보세요. 물량이 다시 예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더 늘어가겠죠. 우리 시장은 그냥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자꾸 뉴스에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 세력들한테 틀립니다. 그냥 모르면은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왔다 갔다 할 때도 뭐 시장의 뉴스들 참고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내 투자 성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자, 최근 시장 움직임 그리고 오늘의 외국인들 순매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. 또 앞으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매수를 해서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이런 지수 흔들기는 더 많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